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LG도 포기 차이나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과 LG도 포기한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많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관세 폭탄. 이게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관세를 가지고는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해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해서 그것에 따라 공장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국의 간판 기업의 중국 철수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힘들어졌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자국 기업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의 차별 규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어가면서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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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쫓겨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되게 차별을 하고 또 기술을 탈취해서 옆에다 공장을 짓는 것도 막 도와줘요. 그래갖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공장도 뺐고 뭣도 다 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관세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관세가 붙으면서 미국으로 아예 수출을 하지 못해요. 지금 중국의 수출품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플랜을 갖고 있는데 어떤 플랜들을 갖고 있냐면 중국, 멕시코, 유럽, 베트남 등의 글로벌 생산망을 다시 재편한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은 벗어나려고 생각할 것이고요. 멕시코도 지금 불안하죠. 5% 관세를 맞았습니다. 벌써 한번.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2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폐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체코에서 어떤 기업이 공장을 폐쇄했다는데 어느 기업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몰려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부가 다 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고 아직 중국에서는 2개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공장은 다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그런 식으로 글로벌 생산망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 첫 번째로 냉장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는 2개의 큰 회사가 들어갔죠. LG하고 삼성. 그 중에 먼저 LG를 봐보겠습니다. LG는 중국 타이저우 공장 내에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차원 공장으로 이전했답니다. 그리고 이 차원 공장에서도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는 거거든요. 이 바빠지는 냉장고 라인을 다시 저가 라인을 떼서 일부를 중국 타이저우 공장으로 움직였습니다. 너무 일감이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는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대1로를 하기 때문에 딱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지금 친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이 10만 대 분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10만 대 분량 이상으로 갖고 있었는데 10만 대 분량은 떼서 태국 공장으로 간답니다. 이것도 아마 고가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고가 라인을 해서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태국 공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공장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100%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10%에서 25% 올랐고 그리고 냉장고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삼성, 화웨이,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삼성이 0.8% 점유율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플은 6.7%밖에 안 되는데 화웨이는 33.7%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입니다. 텐진의 휴대폰 공장과 선전의 통신 장비 공장이 있었는데 이 생산 시설들 다 철수한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있는데 엔타이하고 칭다오에 휴대폰 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두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합치고 하나를 없앤다고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국내 주요 기업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롯데, 신세계, 오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읽어보시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더 페이스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지난해 더 페이스샵 중에 130여 개가 되는 현지 페이스샵 매장이 폐점이 됐습니다.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 중심으로 점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가 본 중국 탈출의 원인, 왜 그럴까요? 국내 전문가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의 과도한 자국 보조금. 이 자국 보조금 때문에 제일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뭐예요? 배터리 공장이에요. 배터리 공장이 아직도 인정을 못 받아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하나 파는데 이거 배터리를 원래는 LG 거를 계속 써왔는데 LG 거 가지고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CATL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한답니다. 이렇듯 자국 보조금이 굉장해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자국 첨단 기업 육성. 그 자국 안에서는 관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딱 들어와서 외국 물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첨단 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장벽을 쳐버려요. 관세를 붙여서 장벽을 쳐버려서 그 첨단 기업을 스스로 육성하죠. 이것 대표적인 기업은 하이실리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중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 관계자들이 한번 말한 게 뭐냐면 한국 기업의 한 80%까지 인건비가 올랐다. 거의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서는 한 80%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어떤 물품은 더 비싸게 팔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또 보조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어떤 것을 파보냐면 스마트폰을 한번 파볼게요.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19.7%였고 2018년도는 0.8%에서 19%가 떨어졌네요. 19%가 떨어졌고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 상황을 보면 오포, 비보, 아너, 샤오미, 화웨이 이렇게 해서 많이 팔리는데 애플도 9.1%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은 0.8%로 거의 최악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저기 보시면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를 중국 4대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그러거든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3.1%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5.1%나 이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하죠. 다른 나라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의 내 회사 그리고 애플 빼놓으면 안 팔려요. LG전자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09년에 매출액이 4조 7,59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조 3,678억 원이 되죠. 이거 갭이 2조 3,916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절반이 매출액이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휴대폰과 가전사업 산업 공장을 생산량을 조절해서 일부는 떼서 한국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업체들은 그들도 엑소더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원가 중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낮아져 주요 선진국이 다시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 공장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 원가가 떨어지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요. 그 어느 나라를 만드나 초기 투자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드는데 어차피 유지 비용이 작게 드는 거죠. 유지 비용은 인건비만 거의 들면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그전보다 작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벗어나길 원합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거기 있었는데 이거 관세가 너무 커져서 미국의 관세가 너무 커져서 다 나가길 원하는 거죠. 유럽이나 일본 등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편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 현지 공장이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중국 편을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을 오래 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나간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영계의 의견을 한번 보면 한국 정부도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공장을 유턴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 기술전쟁이죠. 그래서 기술전쟁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첨단 생산 설비나 R&D 투자는 국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국내에다 설립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도 중국의 비중을 점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계속 터뜨리면 중국의 기업, 중국 안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심지어 중국 기업이라도 엑소더스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